안녕하세요. 강동구에서 열매부동산 운영하는 강동열매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 기간에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열매 부동산.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 작년 12월 발간된 내용이고요. 법무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했습니다. 제도 개요부터 해서 주로 이제 조정 사례 알아보고 있고요. 앞서서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 분쟁과 전월세 상환 관련 분쟁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 분쟁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분쟁 가이드입니다. 관련 법령이 중요하겠는데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했을 때 임차인은 1년이라는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간에 관한 규정은 신규나 갱신 계약을 불문하고 적용된다, 2년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임차인은 1년으로 정했어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인데요. 일시 사용이 명백한 단기의 임대차 계약, 예를 들어 1개월, 2개월 단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11조에 이 역시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시 사용의 명백성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판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혹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사용되어 갱신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역시 2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개념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기간에 갱신 거절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와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고요. 단 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통지하면 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에 따른 갱신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임차인이 그걸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은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 시점 이전에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 절차의 주요 맥락을 보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미만 혹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봄으로 설명해서 계약기간 2년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대차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가능 여부는 갱신 방법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에 대해서 논의 후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합의 갱신에 해당하고요.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 묵시적 갱신은 갱신 요구권 사용에 따른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 1회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을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합의갱신의 경우 계약 종료 2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전화 통화나 문자 서면 등 임대차 계약의 갱신에 대해 논의한 내역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합의한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합의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의 갱신에 대해 논의한 내역이 없고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3개월이 지나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겠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임대차 계약 기간에 관한 사례입니다. 이거 조정 요지는 좀 보시면 헷갈려서 일단 사실관계부터 먼저 보시면,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이랑 이 사건의 주택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차 기간 중에 현재 임대인이 그 전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차인과 그 현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계약의 임대차 기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의해서 2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근데 임대인은 아니다, 우리가 1년으로 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1년이다, 집을 비워줘야 된다, 1년 만기 때,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 규정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 기간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정 과정. 기존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비추어 만기의 변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의 갱신으로 보고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는 점을 설명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임을 확인하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보호라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조정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에 관한 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 4조에 따라 2년의 계약 기간이 보장됨을 확인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2018년 3월 1일에 임대차 계약 2년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만료되기 직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했는데요.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갱신 기간 만료일인 21년 4월 4일까지 퇴거해달라고 하였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에 따라서 1년 더 거주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인데요. 임차인은 갱신 계약의 임대차 기간은 1년이 아니다 2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임대인 경우에는 합의하에 임대차 기간 1년 연장한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 이제 와서 2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호법 10조의 강행 규정으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조정 과정 보시면 양 당사자가 갱신 계약의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정이 임차인이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으로 주장하는 한 임차인의 주장에 따라서 2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인도 임대차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한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수긍해서 분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강행 규정이고 굉장히 강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계약 갱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데요. 합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임대인과의 합의하에 일정 금원을 지급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규정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2018년 1월경 임대인과 계약을 했고 2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 임대차 계약이 연장이 되었는데 한 3개월 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임차인이 통보를 했는데 이 사건은 이제 묵시적 갱신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3월경에 통보했기 때문에 이로부터 3개월 후인 6월경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임대인의 주장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 1개월 전에 유선 통화를 통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연장된 임대차 계약은 합의에 의한 갱신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묵시적 갱신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조의 내용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 조사 결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연장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로 유선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합의로 갱신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임차인이 자인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임대인이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화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서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중재하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대신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액, 이 금액도 이제 적정한지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합의에 의해 갱신된 계약으로 확인되었으나
당사자 간 합의 해지 및 임차인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부동산에 대해서 7월에 종료하고 임차인은 2억 4,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한다. 임대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2억 4,7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보증금이 2억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300만 원을 지불하고 퇴실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전화상의 녹취나 이런 것들이 중요함을 인정한 그런 조정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 세 번째 시간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관련된 분쟁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과 임대차 계약상 의무 그리고 기타 분쟁에 대한 내용들 합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